부정방정식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정방정식. 이 부정방정식의 타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입 첫 번째 타입이 있고 두 번째 타입이 있어. 우리가 첫 번째 타입은 이미 경험한 거야. 첫 번째 타입은 뭐냐? 이미 경험했다 그랬어. 정수 조건. 정수 조건이 부여됐다는 얘기야. 근데 정수 조건이 부여되면 거의 높은 확률로 식조작을 합니다. 식조작을 하는데 그 식조작의 결과가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식이랑 식을 곱해가지고 얘가 뭐가 되게끔 정수가 돼. 우리 여기서 세 문제 푼 거 전부 다 그거였어. 맞지? 이쪽에서 세 문제 푼 거 전부 다 식 곱하기 식이 하나의 정수가 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야. 두 번째입니다. 실수 조건이 나와. 자, 두 번째는 뭐냐? 실수 조건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 정석할 정도가 되면 실수 조건이 나와. 그러면 자, 얘는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이제 만약 수능에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전국 단위 문제가 나온다.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됐지? 근데 잘 들어봐. 제곱을 하면 A라는 숫자는 제곱을 하면 얘가 만약에 실수라면 제곱을 하면 0 이상이야. 근데 제곱을 했었을 때 0이래.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 얼마인데? 0이잖아. 맞죠? 당연한 거지. B도 실수야. 그러면 A도 제곱하고 B를 제곱했어? 이게 0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A, B 전부 다 0이란 얘기지? 하나만 더. 아, 너무 쉽지요. 얼마나 쉬워. 얘들아, 부정방정식 진짜 너무 쉽네? 너무 쉽잖아. 안 쉽어? 쉽지? A, B, C? 뭐야? 0. 끝. 이거야 됐어? 됐죠? 아, A도 0이고 B도 0이야.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야. 오케이? 알겠어? 자, C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실수의 특징은 0 이상이다. 그런데 제곱을 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A가 0이라는 얘기고 이 말이고 각각을 제곱해서 0이 된다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잖아. 이거 와닿지? 이해되지? 이해되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세 개를 각각 제곱하더라도 0 이상, 0 이상, 0 이상의 숫자가 다 합했는데 0이 되네. 그럼 이것밖에 없잖아. 실수 조건이야. 실수 조건이 딱 나왔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식조작을 합니다. 여전히 식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어떠한 식의 제곱 더하기 식의 제곱이 얼마? 0이 되거나 식의 제곱 더하기 식의 제곱 더하기 식의 제곱 좀 많으면 한 이 정도까지 이런 꼴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요? 저게 답니다. 저게 다야. 그래서 요런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더라. 자, 어디 보시느냐? 자, 거기 보자고. 13-10번입니다. XY가 실수야. 기본 문제 13-10번입니다. XY가 실수야. 그런데 x제곱 더하기 1이고 y제곱 더하기 4야. 이것이 얼마? 8xy가 됩니다. 자, 얘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그래서 전개해서 식을 한번 조작해보자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야? 4x제곱 뭔지 모르겠네. y제곱 자기 멋대로 전개하고 전까지네. x제곱 y제곱 더하기 4. 아, 어지러워. 왔다 갔다 했어. 오케이? 대체 어지럽게 그냥 한 거야. 마이너스 8xy.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거. 자, 이게 보여야 됩니다. 실수 조건이야. 실수 조건인데 지금처럼 실수 조건 하에서 등식이 한 개밖에 없어.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라는 건데 목표는 뭐다? 식의 제곱 더하기 식의 제곱이 0.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준다 이 얘기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얘가 가야 될 바가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 들어야 돼. 마이너스 4xy랑 마이너스 4xy로 쪼개야 되겠네? 왜? 그래야지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이해돼요? 남아있는 게 그래야지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그 얘기구나. 앞에 있는 거는 빨간색 부분은 정리해주면 누가 된다? 2x 빼기 y 전체의 제곱이 되겠고, 뒤에 있는 거 여기입니다. 자, x제곱 y제곱입니다. 마이너스 4xy입니다. 더하기 얼마? 4가 됩니다. 이게 얼마? 0가 됩니다. 여기 보이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xy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지. 오케이? 됐지? 끝? 그러면 뭐예요? 이제 누가? 얘가 0, 얘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2x 빼기 y는 뭐다? 0이고, 맞죠? 얘 0이고, 그 다음 여기 있는 xy 빼기 2도 0이다. 오케이? 됐어? 그럼 뭐 정의 적는 거 아닌가? 됐지? 바로 보이면 좋겠지만 일단 y는 2x로 변형하시면 되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은 x제곱이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탁 집어넣어서 한 문자에 관한 방정식으로 만들어주고, x가 될 수 있는 게 뭐다? 뿔마 1. y가 덩달아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뿔마 2가 됩니다. 끝입니다. 오케이? 됐어? 자, 어디로 넘어가느냐? 그 13-18번입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난 이거 되게 보기 어렵다고 보거든. 난 이거 되게 보기 어렵다고 봐요. 보기 어렵다고 봐요. 자, 구조가 비슷해? 등식 하나야. 등식 하나야. 아무 조건 없으면 이거 못 풀어요. 해당하는 것들이 많아요. 13-18번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오케이? 됐어?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xy가 뭐다? 실수야 라고 거기 적혀 있습니다. 맞죠? xy가 실수다 라고 적혀 있죠. 오케이? 다 됐나요? 연습 문제 18번 있지? 없어? 뭐야? 연습 문제 18번 없어? 17번이야 이게? 17번이구나. 이건 어떻게 됐나? 됐지? 여기까지 해볼게. 보이니 이거? 이거 보이지. 당연히 이건 보이고, 이게 이렇게 보이냐고. 우리 할 줄 아는 건 뭐야? xy 실수라는 조건이 나왔고 등식이 딱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못 풀어요 얘들아. 얘들아 해 찾아. 해 다 찾고 집에 가. 어떻게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x 플러스 y가 5 되는 거 해 다 찾고 집에 가. 못 가. 쭉 가겠지. 원래 있는 집으로. 못 가. 맞지?
근데 여기에 뭐가 결부되면 자연수란 조건이 결부되면 1, 4, 2, 3 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아서 정할 수 없다 부정 방정식이라 불러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부정 방정식의 두 번째 타입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준다? 완전 제곱식을 떠올려야 돼. 물론 다른 길은 있지. 근데 지금 그것까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됐지? 자, 그래서 얘가 그때도 와 진짜 놀랬었어.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나 5학년이야. 잘한다고 하는 애들 모아놓고 이제 이거 수업했었을 때 기억하긴 하더라. 진짜 오랫동안 지나니까. 간다? 갑니다.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얘를 잘 쪼개야 되겠지. 얘를 잘 쪼개서 정리를 줄 건데 봐봐. 뭐 비슷한 거 있잖아. 어디서 많이 안 봤나? 뭐 이거랑 비슷한 거 하나 있어야 되겠지. 갑니다. 그 어떻게 좀 볼 거냐? 자, 얘가 이거랑 완전 제곱식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냅니다. 탁, 탁, 탁.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아, 쌤, 아직 항들이 많이 남았는데요. 많이 남았지.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가볼게. 적어볼게. x제곱 y제곱이고 4xy고 뒤에 4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다 적는 거 봐. 적는 거 봐. 제곱에 이렇게 이게 숫자 하나가 들어 있으면 식이 진짜 식이 완전 달라 보여. 자, 근데 잘 들어봐. 얘들 봐. 이렇게 적으면 안 떠오르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 이거 봤는데 아무것도 안 떠오르면 그게 진짜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라고. 맞지? 이상하지? 안 떠올라? 이상하지? 이상한 거야. 맞아. 그건 맞아요. 근데 얘를 보고 얘를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지가 누구다? 1이다. 이해돼요? 지가 누구다? 1이라고. 지가 1이면 2x, 지가 1이니까 2y, 지가 1이니까 1.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됐지? 경험을 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게 되면 요즘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거 잘 못 풉니다. 이건 잘 못 푸는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이 녀석 그래 뭐라고 생각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원래 g가 여기서 이 식에서 g가 1인 경우잖아. 1인 경우가 여기 있는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1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뭐다? 이 녀석이 xy에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얘기야. 그래서 뭐가 되느냐?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완전 제곱식 두 개의 합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 xy
xy 여기 xy 더하기 2가 0이거나 그 다음 두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1이 0이다. 0이거나 아니죠.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값을 찾아내시면 되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거기 봅시다. 뭘 찾으래? 저 값이 좀 복잡할 거란 말이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그렇지. 여기서는 뭘 구하라?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라. x 플러스 y를 제곱하고 뭐 해주면 돼? 2xy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 정리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부정방정식에서 가장 마지막 문제. 자, 13-11번이야. 자, 13-11번 연습 문제가 아니고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자, 이 내용은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모든 학생이 알아야 될 내경 지식입니다. 첫 번째, 2학년 2학기 때에서도 꽤나 많이 나온 내용이지만 3학년 2학기 때에서도 여전히 나올 거고 고등학교 가서도 관계식 만들 때 나옵니다. 직사각형이라고 있어. 내부에 한 점 P가 딱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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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그치? 첫 번째 거.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데 정리를 한번 해보자. 뭐야? PA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PC의 길이의 제곱은 PB의 길이의 제곱이랑 PD의 길이의 제곱이 서로 같더라.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이야. 결과물이 왜 나오느냐라고 물어보면 보조선을 이렇게 끊는 거예요. 여기도 보조선을 끊는 거예요. 보조선을 끄어서 각각의 보조선을 끄었을 때 등분되어 있는 녀석들을 A, B, C, D로 두면 게임 끝이다 라는 얘기야. PA의 길이의 제곱이 뭐다? PA의 길이의 제곱이 뭐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PC의 길이의 제곱이 뭐다? C제곱 더하기 D제곱이에요. 왜? 직각삼각형이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얘가 C제곱 더하기 D제곱이고 PB의 길이의 제곱이 얼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PD의 길이의 제곱이 뭐다? C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알았나요? 이거 알았어? 이해되죠? 이까지 해야 돼? C제곱 더하기 B제곱. 오케이? 됐지?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런 이미지가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서로 뭐가 같더라? 제곱해서 합하면 같더라. 오케이? 알았니? 자, 그런데 이게 응용이 됩니다. 어떤 응용이 되느냐? 이런 응용이 돼요. 자, P야, Q야.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여기가 A, B, C, D가 되는데, 자, 파란색으로 좀 표시 한번 해보자.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은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과 동일하다. 어떨까요? 붙이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붙이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붙이면 저 그림이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 그림의 활용도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서 뒤집잖아요.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뒤집잖아요. 뒤집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오케이? 됐어요? 이거를 뒤집는다는 생각하지 말고 이걸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잖아. 무슨 말이겠어?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색깔이 좀 틀려졌나? 좀 틀려졌네. 됐어. 그냥 똑같아. 오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쪽에 갖다 붙인다고. 붙이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올 수 있을 거잖아. 그 다음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올 수 있을 거잖아.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색깔이 조금 차이 날 뿐이지만 어차피 이 그림이랑 동일합니다. 오케이?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이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과 동일하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그러면 뭐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으면 13-10번은 이렇게 되겠죠. 11번은 11번은 내부의 한 점을 잡는 거야. 내부의 한 점을 잡아야. 대충 잡을게. 내부의 한 점 P를 잡아서 여기가 A, B, C, D인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얘가 5가 되고요. 얘가 3루트 5가 되고요.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Y가 될 텐데, 자, PA의 길이와 PB의 길이를 구하시오. PC의 길이가 5,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뭘 사용한다? 그렇죠. 합니다. 내려가는 것들끼리 각각 제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야. X제곱 더하기 5의 제곱입니다. 뭐? 여기 있는 요거 제곱해서 더해줍니다. Y제곱은 얼마가 된다? 45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항시켜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자, 잘 들어봐. 거기 뭐가 또 나와있어? X와 Y가 뭐야? 자연수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거를 이제 부정방정식 푸는 거네. 부정방정식 푸는 건데 뭐다? 타입 1이지. 첫 번째 타입이잖아. 자연수 정수인. 오케이? 이항시켜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X제곱 빼기 Y제곱이야. 이것이 얼마? 20이야. 당연히 얘를 X 빼기 Y와 X 더하기 Y로 자연스럽게 곱해야 되겠네? 곱꼴로 나타내서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자연수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니? 얘가 더 큽니다. 얘가 더 큰데 잠깐만 이런 것도 많이 해. 얘들아,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오니?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오지? 2x 나오지. 2x에서 x는 뭐야? 자연수지. 약수를 두 개를 더하는데 이게 약수잖아. 20의 약수잖아. 오케이? 맞죠? 20의 약수야. 약수인데 두 약수를 합했더니 합이 뭐다? 2x. 근데 2x 바라보고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 약수네 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20과 1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뭐가 나오니까? 홀수니까. 필요가 없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누가 되겠어? 10. 그 다음에 2 있지. 5, 4 해볼 필요가 없네. 됐어? 이 다예요. 이게 답니다. 이 해볼 필요가 없고 이거 해볼 필요가 없어. 됐지? 이해되죠? 아,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얘기. 이거만 풀면 답입니다. 왜 안 된다고? 더하면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홀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두 개 더해서 3x. x가 얼마? 3x래. 2x 이렇게 더합니다. 2x가 12니까 x가 6. x가 6이니까 y는 4.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4장 합시다. 14장은 가볍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부등식입니다. 자, 부등식에 내가 필요한 성질들만 딱 적어줄게. 적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부등식입니다. 자, A와 B가
서로 0보다 크다. 서로 이건 뭐다?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습니다. 부호가 같습니다. 부호가 같은 상황에서 자 이거 A가 B보다 크대. A가 B보다 크대. 뭐 이런 거 할 생각 없대 얘들아. A가 B보다 큰데 C가 양수니까 AC랑 BC가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거는 이미 다 배운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거 같은데 이렇게 된대. A분의 1이 클까 B분의 1이 클까. 부호가 같대. 부호가 같은데 역수를 딱 취하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진다. 당연한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더 작아? 맞지? 역수 취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누가 더 커? 마이너스 3분의 1이 더 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다 됐어요? 됐지? 2와 3이 있어? 2분의 1, 3분의 1 누가 더 커진다? 2분의 1이 더 커진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당연히 이렇게도 되겠지. 바꿔도 됩니다. 바꿔도 됩니다. 네, 부호 같을 때 이거 중요합니다. 부호 같을 때입니다. 부호 같을 때. 자, 이런 것들 하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야. A가 B보다 커. 이거 B가 C보다 커. 이런 것들.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커. 그러면 당연히 뭐가? A가 C보다 커. 이런 방식으로도 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케이? 됐어? A라는 녀석이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니까 결국 A가 C보다 크다라는 거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개만 봅시다. 0과 1 사이의 숫자가 있어요. 자, 일단 느낌이 중요한 거야. 별이야. 별분의 1 어디 있겠어? 0과 1 사이의 숫자를 역수를 탁 취하면 어떻게 돼? 커지지. 누구보다? 1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별분의 1로 갑니다. 그런데 별분의 1에 있었던 걸 역수를 탁 취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 다시 되돌아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비단 이게 양수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을 만약에 네모라고 둘게. 네모라고 두면 얘를 역수를 딱 취하잖아. 그러면 네모분의 1은 어디로? 밖으로 빠집니다.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오케이? 잘했어? 잘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더라. 잘했죠? 이제 뭐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자. 잠깐만 이거 한번 해볼까? 아니 너무 쉬운 거. A 더하기 B에 보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에 보면 어떻게 돼? 가장 작은 부분을 찾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얼마? B보다 크거나 같아. 크지? 왜? 여기는 1은 들어가지만 여기는 2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두 개 더해주면 아씨 뭐야 2라고 적어. 3이죠. 됐어? 3보다 크다. 얘는 어떻게 될까? 8보다 적거나 같겠지. 이해가 됐어? 이해되죠? 8만 나. 선수가 안 됩니다. 8이 아니죠.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것끼리 곱하고 큰 것끼리 곱하면 되겠지. b분의 a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b분의 a의 범위는 어떻게 해준다? 역수로 만들어주면 부등호 방향이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오케이? 그치? 그러면 b분의 1 중에 가장 큰 값들끼리 곱한 게 가장 크겠지. 얼마? 2분의 3 그치? 그 다음에 작은 값들끼리 그래서 누구?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납득하세요? 이거 됐지? 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뭐 저기 14-2번 봅시다. 14-2번 14-2번입니다. 14-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x가 누구 이상? 3 이상 누구 이하? 10 이하. y가 누구 이상? 2 이상 누구 이하? 6 이하. 더하고 빼고 이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x 빼기 y의 범위를 구해봅시다. x 빼기 y를 범위를 구한다는 얘기를 얘 빼기 y로 바꿔주면 되겠죠. 빼기 y에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2로 바꿔주면 되겠네.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빼기 y의 범위니까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부동 방향 변할 거잖아. 오케이? 부동 방향 변하니까 이제 누구랑? 가장 작은 값이 나오려면 가장 작은 값들끼리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가장 큰 값들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얼마? 8이 됩니다. 그래서 마3에서 8까지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했었듯이 y분의 1은 뭐 계산해주면 되고 xy 뭐 xy 뭐 이것도 6에서 어디까지인데 6, 10까지겠지. 곱한 거 오케이? 그렇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만 정리합시다. 뭐를 좀 정리를 하실 거냐? 자, 사용 못하나? 쪽쪽. 자, AX에 여기에 뭐가 있을 거냐? 부등호가 있을 겁니다. B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건 말 거야. 이건 말 거니까 봐. 이 정도는 판단을 해야 돼. 이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갑시다. 좀 작게 적을까? AX가 B보다 크다. AX가 B보다 작다. A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A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보이죠? 이렇게 좀 작게 적을게. 공간이 좀 협소하니까. 됐어? A가 양일 수도 있고 A가 음일 수도 있겠지. 부등식에 해 다 구할 수 있겠죠? 해 구할 수 있지? 해 구할 수 있지? 안심하고 넘어가도 되겠지? 양수니까 나누면 되니까. 됐지? 이제 여기서 봐 얘들아. A가 0인 경우에 여러분들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A가 0인 부분. A가 0일 때 B가 양수일 수도 있고 A가 0인데 B가 0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A가 0인데 B가 음수일 수도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뭐지? 여기 A가 0인데 B가 양이래. 이때 그럼 뭐야? 뭐? 아니 얘가 양수 숫자
숫자 2가 들어간 거야. 숫자 2가 들어간 거고 한쪽이 A가 0이야. A가 0. A가 0. A가 0. A가 0인 거야. 그래서 A가 0이라서 다시 한번 적으면 0 곱하기 X가 2보다 작아. 2보다 작아. 2보다 크고. 해가 어떻게 돼? 해가 얼마야? 해가 무수히? 얘들아? 부등식의 해가 뭐 얼마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겠어? 장난 안 하겠지. 무수히 많지 않나? 무수히 많지 않아. 그러면 야 부등식 우리 다 풀었네. 맞지? 전부 다 무수히 많잖아. 해가지고 전부 다 무수히 많잖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 여기서. 자, 이거는 해가 어떻게 돼? 해가 뭐야? 없지. 해가 없지. 아무나 집어넣어라. 할 수 있냐? X의 의지에 상관없이 좌변은 0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진짜 불쌍하지. 의지에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자마자 0이 돼. 맞죠? 근데 양수지. 부등호가 양수가 클 수가 없지. 크도록 만들어주면 X가 해가 될 거니까 해는 없죠.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좀 재밌게 가자. 내가 이제 여기다가 여기 숫자 다 보이지? 안 보인다고? 아 그러지 마세요. 안 보이기는. 안 보인다 하지 말고 1번 해가 없어. 맞지? 해가 없지? 해가 없는 거야. 해가 없다. 1번이야. 얘는 2번은 뭐가 될까? 2번은 여기지. 양수 0이지. 양수 0이지. 해가 어떻게 되겠어? 양수고 0이니까 X가 뭐가 들어가더라도 0이 되고 한쪽은 양수가 되고 부등호 방향이 양수 쪽이 더 크지. 그럼 뭐가 되겠어? 실수 들어갈 때마다 다 되겠지. 모든 실수라고 부릅니다.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오케이? 됐어? 2번입니다. 자, 요렇게 다 됐어? 여기는 해가 없죠. 해 없는 거 알겠어요? 얘는 모든 그렇죠. 이가 됐어? 얘는 해가 없지. 얘는 해가 잘 따라가고 있지.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는 0이고 0이야. 0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크거나 같은 건 양자택 기준 한 개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 7, 8. 여기. 와, 이거 다 했다. 대단하다, 맞지? 이거 얼마? 음수지? 음수잖아? 그럼 얘가 음수란 얘기지? 여기 0이지. 부등호 어떻게 돼? 항상 성립하지. 실수가 들어갈 때마다. 그래서 9는 얘는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음수 됐지? 그 다음 여기 1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음수가 될 거니까 12 이렇게 되겠지. 됐어? 해가 없거나 모든 실수가 나오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있다. 내 손에 들렸으니까 계속 적어야지. 자, 이렇게 해가 특수한 상황이라 불러. 특수한 상황은 특징이 뭐예요? A가 0이다. 오케이? 됐지? 그래서 A가 0이다. 2학년 1학기 때 다 했잖아.
2학년 이렇게 때 이런 거 안 했어? 했었을 텐데 안 했냐?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우리 처음 배웠네. 배웠으니까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1번 봅시다. 어디 보시면 지금 몇 시쯤 됐어? 안 됐어. 17분. 10분으로 하나만 합시다. 자, 한 개만 하고 마칠게요. 자, 14-1번 할게요. 14-1번에 ax 더하기 1이 뭐다? x 더하기 a 제곱이 되는 거야. 자, 가볼게. 얘를 풀어야 돼. 이제 얘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런 정리가 필요해. 우선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a-1의 x 동료항끼리 다 정리합니다. 이항시키면 a 제곱이 될 거고 a-1 뭐다? a 더하기 1이 되더라 라는 얘기야. 됐니? 됐어? 예전에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는 a가 0이냐 0이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뭐가? a-1이 0이 아니냐에서 멈추는 게 아니야. 양수냐 a-1이 음수냐도 관건입니다. 왜? 부등호는 뭐가 있으니까? 방향이다라는 게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a가 양이면 a-1이 양이면 x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약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 반면에 x가 어떻게 된다? 두 번째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겠죠. 전혀 달라집니다. 세 번째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다? 세 번째는 a-1이 얼마가 된다? 0. 그렇다는 얘기는 a가 얼마? 1이야. a가 1이면 1을 대입하면 되겠죠. a를 대입하면 0 곱하기 x가 0이야. 이런 경우를 우리 뭐라고요? 해가 없다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풀고 유제 몇 번이냐 하면 14-1에서 14-2까지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1, 2, 3 풀면 되겠네요. 연습 14-1, 2, 3 푸시면 되겠네요. 잠깐만 쌤이 연립방정식에서 (111페이지) 하나 푸시고 그 다음에 부등식이 그 다음에 있거든요. 부등식의 기본 성질 중에 120페이지만 풀면 되겠네요. 이렇게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고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